안녕하세요. 2020년 경기 스포츠클럽 빌리지 온라인 강습을 맡은 오주환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는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기원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2강 테니스의 기초에서는 선수 규칙, 전략과 전술, 테크닉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단식 전술 5가지 경기 상황, 플레이 존 및 코트 기하학, 경기 국면, 전술적 의도, 마지막으로 초급자 필승 전술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경기를 펼치는가 규정하거나 묘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수들의 각자 특징에 만들어진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이해, 경기 플랜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와 실행이 됐는가? 기술적 이해, 스트로크와 동작이 숙달이 되었는가? 신체적 조건, 조정력, 스피드, 파워, 지구력, 유연성 등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정신적 능력, 동기부여, 자신감, 집중력,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가? 계측적 조건은 신장, 체중 등이 테니스를 하기 적합한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규칙은 선수들이 테니스장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의 규칙은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정식으로 경기가 시작되기 위한 볼 위치는 선수들은 서브를 넣기 위해서 센터 라인과 사이드 라인 중간에서 서브를 넣어야 합니다. 서브가 바운드 되어야 할 위치. 서브는 상대방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서비스 박스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타격한 볼이 바운스 되어야 하는 지역. 단식은 단식 싱글라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복식은 복식 라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트와 포스트. 포스트를 설치한 네트는 경기 공간을 분리시키고 선수를 분리시킵니다. 특히 선수들은 경기 도중 네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바운스, 투바운드 된 공은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라켓 사용, 모든 선수들은 라켓을 사용해야 합니다. 1회 타격, 모든 게임은 원타치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원승이 되었을 때 투타치가 자연스럽게 됐을 때는 그거는 허용이 됩니다. 득점 규정,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실점 규정,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상대방이 친 공을 못 치는 경우, 2번 바운드 되기 전에 못 치면 실점이 규정됩니다. 테니스는 이렇게 규칙에 의한 경기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선수들이 상대방과 대적하는 다양한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전략, 전술,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략은 특정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술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경기 지식의 적용입니다. 테크닉은 그 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많은 코치와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략과 전술이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기 도중이라도 선수들이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과 전술을 수정해야 합니다. 전술은 특정 경기 패턴, 즉 샷의 컨비네이션을 적용하는 이유와 언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테크닉은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기술이 완성된 테니스라 함은 기술의 실행과 경기 지식의 적용 모두 영향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코치님들은 테크닉을 완벽하게 습득한 후에 전술적인 정보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칭 방법은 선수들이 기술적, 전술적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킴으로써 여기에서 습득한 기술을 실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지도법과 탐구적인 지도법은 선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경기 수준에 상관없이 아래의 5가지 열거되는 경기 상황에 익숙해지고 숙달되어야 합니다. 레슨을 할 때도 포핸드나 백핸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도 하고 리턴도 하고 스매싱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자, 그럼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브할 때 상황, 리시브할 때 상황,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경기할 때 상황, 그리고 어프로칭할 때나 네트에서 경기할 때, 그리고 네트 플레이가 들어왔을 때 패싱샷을 구사할 때 이런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플레이존과 코트의 기하학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백코트 존, 미드코트 존, 네트코트 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코트 존은 서브, 리시브, 베이스라인 플레이, 네트 플레이어들에게 패싱을 구사하는 등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베이스라인에 가까운 지역. 백코트 존은 초급자와 중급자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으로 이곳에서 샷을 준비하고 포인트를 따내기 위한 여러가지 행동을 하고 실제 포인트를 따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플레이는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미드코트 존은 베이스라인과 서비스라인 지역을 말하며 네트로 어프로칭하는 동작이나 네트 플레이 상에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볼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를 대시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트 코트존은 서비스 라인과 네트 사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어프로칭, 네트 플레이, 네트 앞에서 상대방에 대한 패싱샷 등이 활용되는 지역입니다. 네트 앞에 있으면 안정적인 편이지만 초급자와 중급자에게는 가끔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급자, 중급자도 결정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익숙해져야 합니다. 코트의 기하학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에 다가갈수록 더 큰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결정타를 날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높이와 깊이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높게 볼을 치면 공이 깊게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선을 활용하라. 사이드라인보다 그 안에 조금 더 안쪽에 가상의 라인을 보고 친다고 생각하고 공을 쳐야 합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볼을 쳐라. 공이 사이드로 빠졌을 때는 높고 깊게 센터 쪽으로 안전하게 공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트 커버. 내가 친 볼에 대한 다음 볼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베이스라인에서나 네트에서나 내가 친 공에 대한 다음 공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확률에 의한 플레이를 하라. 어프로치 칠 때는 다운 더 라인으로 치고 랠리를 위해서는 길게 크로스 라인으로 치는 것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크로스 코트로 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데 그것은 가장 긴 거리로 날아가게 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볼이 넘어가므로 실수 확률을 가장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국면은 선수와 상대 코트 포지션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한 볼이 타격되는 높이와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격 단계, 상대 선수보다 위에 있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첫 서브를 쓸 경우 선수 쪽으로 오는 공이 짧거나 높게 오는 경우, 이럴 때는 공격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립 단계, 상대 선수와 마찬가지로 모두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선수 모두 베이스라인에 같이 있거나 랠리를 주고받는 샷이 중간 위치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 단계, 상대 선수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사이드라인 바깥에 있거나 코트 베이스라인 뒤쪽에 멀리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치와 선수들은 각 경기 국면을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공격 상황에 있었을 때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면 바로 수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캐치해야 합니다. 초급자부터 프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수들은 똑같은 목표나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경기에서 포인트를 따고 싶어 합니다. 전술적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볼을 쳐낸다. 이것은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초급자들은 단순히 처음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일관성, 네트를 안전하게 넘기고 코트 안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에서 대부분 초급자가 갖는 기본적인 목표는 상대 선수가 리턴하기 어렵게 치는 일입니다. 방향과 깊이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위치 선정, 리커버리. 내가 친 볼에 대한 다음 볼 준비를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해서 포인트를 따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합니다. 서브를 세게 넣거나 포핸드를 강하게 칠 줄 알거나, 그러니까 약하게 왔을 때 강점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얻는 것입니다. 경기 리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톱스핀을 적당히 활용하고 백핸드 슬라이스를 치고 네트를 들어가서 발리 플레이를 한다거나 볼의 스피드를 다양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퍼스트 서브를 세컨드 서브처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리듬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파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초급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급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상대방이 세게 치는 것을 컨트롤 해주는 거, 아니면 세게 치는 의도를 예측해서 다음 볼을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코트에서 동작을 빠르게 하는 거, 그리고 전술도 유도 중에 하나는 적절히 모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안정성 있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 안 되는 것이지만 모험을 시도해서 포인트를 따내는 것입니다. 확률 테니스. 코치는 선수의 포지션과 상대 선수의 강점을 감안하여 가장 안전한 샷을 선택하는 확률 개념을 선수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뇌 플레이의 기본 패턴. 이것은 짧은 볼을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원투 동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프로치 앤 발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브 앤 발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리가 약하면 상대방을 네트로 끌어들이고 패싱샷을 준비하는 것. 이것도 두뇌 플레이의 기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톱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것인가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있고 자신이 만들어갈 명승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무기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급자를 위한 필승 전술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만의 득점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과 실전. 훈련이 실전과 비슷하게 되었을 때 연습 효과가 2배가 됩니다. 한 가지 이상 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자기의 강점을 활용해서 포인트 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초보자들은 자신만의 결정타를 만들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무기를 갖고 닫고 포인트를 따내는 방법을 연마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2강 테니스 기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의 경기 스타일은 전술적 이해, 기술적 능력, 신체적 특성, 신체적 측정 및 심리적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략이란 전체적인 경기 계획을 의미하며 전술은 이 계획을 실전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전술은 왜, 언제, 어디서를 결정하는 반면 테크닉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니스 전술을 구성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상황, 코트존, 국면, 전술적 의도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강 테니스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스트로크 기본기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